오늘 경제 오도독에서는 중국의 속사정에 관해서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철 작가 겸 뉴스포터 중국 큐레이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중국에 계속 계셨었잖아요. 언제 오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왔습니다. 예, 시차 적응도 제대로 안 되셨을 것 같은데, 예, 최근에 무슨 또 한국에서도 사업을 벌이세요? 이 관련해 가지고 중국의 경제랄지 뭐 이런 것들을 인사이트를 좀 주고 싶은 뭐 어떤 강연 계획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십니까? 예. 네. 그 다름이 아니고요. 그동안 여러 매체 같은 데서 이야기할 때 예. 너무 좀 그 깊이 못 들어가는 얘기만 하다 보니까 제가 이번에는 한번 그 소수 기업인들을 모셔가지고 기업인들만 물론 예. 그 일반인도 가능하겠지만 예. 이론이나 그런 학문이 아니라 실전으로 진짜 중국 그 관련된 정보들 그거를 끝장 토론식으로 현장에서 뼈가 굵은 진짜 중국 전문가들 함께 모셔가지고 하는 이제 그런 그 이벤트를 지금 준비를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자신 있으시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제가 저 오프닝에 그 말씀드렸던 요 내용도, 전기차 관련된 내용도 사실은 바이든 행정부가 트럼프만 견제하는 게 아니고 지금 중국도 견제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지금 예상외로 유럽 시장의 중국 전기 자동차 수출이 급속히 증가를 하고 있고, 예. 현재 전기 자동차의 경쟁력 차원에서 테슬라 하나가 선전 중이고, 다른 그 서방 국가의 전기 자동차는 중국 전기 자동차에 밀려서 경쟁이 지금 어려운 상태죠.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감에 따라서 중국 전기 자동차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서방 시장의 잠식, 그것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그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중국이,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비판적인 보도인데 맥락을 잘 봐야 되는데, 중국이 자국의 과잉 공급을 덤핑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무지막지하게 후려친 가격으로 판다면 서방에서 유럽과 미국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어떤 다른 관세 조치랄지 무역 장벽을 새롭게 또 세울 것이다라는 그런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파이낸셜 타임즈가 미국의 관료들 몇 명을 인용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네네. 이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사실은 그 안에 보면 전기차, 테슬라 전기차도 미 국내에서 판매되는 게 중국에서 생산하는 것이 3분의 1이나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기차의 3분의 1이 예.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지금 묘하게 꼬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 보면 중국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차량이 지금 가격 경쟁력이 다른 지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차량보다 더 좋거든요. 그래서 가격 지금 후려치기로 들어갔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죠. 예. 테슬라는 지금 그렇게 선언을 해버렸잖아요. 네네. 예.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3사랄지 한국의 자동차 메이커들도 그렇고 이게 대응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바이든이 자동차 업계랄지 노조랄지 이쪽의 요구를 받아들인 게, 이거 시간을 더 벌지 않으면, 특히 전기차 같은 분야는 시간을 벌지 않으면 중국에게 오히려 먹히겠구나. 예. 탄소 중립 정책 한다고 하면서 전기차 프로모션 한다고 하면서 네. 중국에게 먹히겠네. 예. 그 지금 의도인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판은 미국이 주도해서 깔아놓는데 판은 벌렸는데 예. 탄소 중립 정책으로 벌렸는데 참 묘합니다. 예. 이게 지금 또 이제 AI도 상당히 좀 그런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마찬가지인지 지금 중국은 춘절 때 분위기는 어땠는가 모르겠네요. 지금 불황이라고 하는데. 불황이 사실 같아요. 사실. 예. 불황이 사실인 것 같고, 특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서민들 그리고 소상공인들 상황이 매우 안 좋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춘절에 일단 소비 규모는 많이 늘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좀 소비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냐 이런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전문가들도 있고 예. 반면에 이제 골드만삭스 팀의 분석을 보면 실제로 그 외형은 늘었지만 인당 소비 액수를 따져보면 역시 2019년 팬데믹 발생 전 수준보다도 적다. 그래서 지금 이제 너무나 이제 뭐 오랫동안 참았기 때문에 이제 소비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호주머니 실력이 못 따라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호주머니 실력이. 근데 이제 그거를 정부가 뒷받침해 줄 수 있어요? 계속 부양 정책을 가져갈 수 있습니까? 그게 매우 어려워 보이죠. 아, 그래요? 네. 예.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경기 진작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굉장히 많은데 중국 내. 네, 중국 내도 그렇고 중국 바깥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예. 그런데 경기 진작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데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공급 측이 있고 이제 소비하는 측이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 지금 그 소비를 해야 될 가구들의 심리 상태는 돈이 더 늘어도 소비하지 않겠다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소비 쿠폰 같은 걸 막 나눠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쿠폰 받아서 평소에 사고 싶었는데 가격이 비싸서 못 샀던 거를 샀단 말이에요. 예. 근데 지금은 돈을 준다 해도 뭐 자동차를 사거나 무슨 전자제품을 사거나 이런 소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왜 돈이 더 늘어도 소비하지 않겠다? 왜? 지금 자신의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다. 예, 저축을 하고 오히려 쌀을 사놓든지 이렇게 하지 그걸 소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형적이네. 전형적으로 디플레이션 가는 거네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디플레이션은 중국 정부는 지금 인정하지 않지만 예. 이제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꽤 높고요. 그다음 공급 측을 보면은 지금 소비가 이 모양이고 시장이 안 좋은데 기업들이 당연히 투자를 안 하죠. 근데 기업들 보고 돈을 풀어도 돈이 들어와도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든 좀 공급 측 개혁을 해서 예. 활성화시켜 봐라. 예. 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려니까 주로 이제 국영기업들한테 지시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영기업들은 대부분 그 상류, 업스트림 쪽 가치 사슬의 소재에 있고, 예. 그러니까 말씀드리면 자동차가 그 다운스트림이라면 강철은 업스트림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자동차는 여러 민간 기업들도 만들지만 강철을 만드는 건 이제 주로 국영기업이 한단 말입니다. 예. 근데 이 국영기업들은 이미 상당히 그 공급 과잉 상태예요. 이미 많이 만들어 놨다? 예, 생산 설비도 좀 이미 넘치는 상태고. 오버캡하다? 예. 예. 여기에 돈 주고 더 뭘 하라고 그러면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실제로 경기를 그 진작하는 효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과잉 생산된 그런 것들이 풀리면서 제살 파먹기가 되거나 이것들을 저가로 수출하게 되면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또 얘기하듯이 중국 너희들 덤핑하면 그렇지. 우리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런 상태가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외 수출은 굉장히 좀 막혀가는데 국내 내수 수요는 진작이 안 되고 재고 수준은 아직도 굉장히 높으니까 네. 공급 과잉 상태가 있다. 근데 그 공급 과잉 상태를 풀어줄 돌파구가 잘 보이지가 않는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만큼 뭐 안 되면 왜 케인즈 방식대로 왜 저 숟가락 들고 저 흙이라도 파라고 예? 삽 들고 흙이라도 파고 포크레인 들고 흙이라도 파고 그러면은 이제 혹시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력이 동원이 되고 그만큼 또 돈을 줘야 되고 그런 어떤 억지로 부양하는 그 방법들도 분명히 있고 중국은 그게 가능한 경제 아닙니까? 그런데 예. 그렇게 안 하다가 그걸 해야 효과가 있는 것이지. 중국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거를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그렇게 예, 해왔구나. 예. 그러니까 너무 퍼부었는데 그거를 뒷받침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가 않는 거네. 그렇습니다. 예. 저수지는 굉장히 벙벙한 상황이고 근데 지금 물길은 아주 조그맣게만 나가지고 흐르니까 예. 돈이 안 도는군요. 소비도 안 되고. 그런데 사실은 말이죠. 예.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저축 액수도 지금 사상 최대고 예.
가구가 저축하고 있는 액수도 지금 사상 최고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안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럼 거의 일본처럼 들리기도 한데요. 그거하고는 다릅니까? 그거는 아마 일본 같은 현상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예. 중국이 일본의 상황을 너무나 몇 년간 깊이 연구를 했고 그렇죠. 똑같은 길은 가지 않겠다고 예. 되뇌이고 있으니까요. 예. 근데 한 가지 또 예를 들어보면 중국의 공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말하자면 우리 마치 연기금처럼 중국의 근로자들이 근로를 하면 이제 그 회사 측과 그다음 개인이 각각 돈을 내서 이렇게 기금을 모읍니다. 예. 그래서 이거를 나중에 집 살 때 예, 공기금에서 그 좀 싸게 예, 이 대출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공기금 규모가 지금 중국에 25조 위안인가 26조 위안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조 위안이면은 우리로 치면은 한 180 몇 조가 되잖아요. 예. 10조면 1800 몇십 조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게 한 4,000조가 넘고 5,000조 가까운 그런 정도 규모의 기금이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 중에 지금 이 실제로 주택을 구매하는데 이제 그 제공을 한 자금이 한 5조 위안 규모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왜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밖에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러니까 규정에 의해서 준 게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조 위안 정도가 은행에 저축이 돼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중국 같은 사회주의, 그러니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섞여 있는 그런 국가인데, 공산당 자본주의 국가에서 할 수 있는 정책이 가령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안 좋으면 예. 우리도 그런 거를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냥 아파트 같은 경우를 매입해서 예. 가지고 있다가 예. 그거를 좀 임대로 돌리든지 해가지고 현금이 돌아갈 수 있게, 그다음에 주거권이 좀 보장이 되게 그런 식으로 만들 수는 없나요? 그런 정책이 지금 하죠. 실제로 진행도 되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공기금에 가지고 있는 20조 위안이 산업 쪽에 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게 이렇게 투입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구 저축도 최대죠. 기업 저축도 최대죠. 공기금도 막 여유 있게 막 그렇게 수천조가 있죠. 그러니까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중국의 상황은. 그런데 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렵고 뭐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집 사면 집가 떨어질 것 같고. 그렇구나. 회사의 기업 입장에서 뭔가 투자를 하면 크게 뭐 대박이 나서 뭐 이렇게 된다기보다는 이거 오히려 실패할 가능성이 더 커 보이고, 그러니까 다 움츠러들어 있는 거죠 지금 다. 그래서 그렇군요. 현재 상태를 한마디로 얘기하라면 이 신뢰의 문제, 어떤 믿음의 문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성장할 수 있을까, 계속 쓰면서 이렇게 갈 수 있을까에 관한 믿음 자체가 없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